이번 시간은 기초 자료 입력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자료 입력 화면은 소득 정산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근로자별로 입력,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기초 자료를 관리할 정산 연도와 대상자의 4번 성명을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주택 관련 설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번호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만 70세 이상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장애 코드를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엔 부녀자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엔 한부모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적 공제 항목을 모두 체크하였으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파일 업로드 항목에 추가 버튼을 눌러 증명 자료 업로드 팝업을 띄운 후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적 정보와 증빙 자료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택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것이 없다면 주택 설문조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설문조사 버튼을 눌러 주택 설문조사 팝업을 띄웁니다. 먼저 주택 마련저축 관련 설문을 시작합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저축 세 가지 저축 항목에 대한 설문 항목을 세심하게 읽고 예, 아니오로 선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엔 푸른색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로 표시되고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붉은색으로 공제받지 않습니다로 표시됩니다. 제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설문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 임차 차입을 위해 빌린 금액 대한 설문은 대출기관 설문으로 개인에게 빌린 금액에 대한 설문은 거주자 설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이자 상환 공제를 위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주택자금 이자 상환 공제는 차입한 시기와 차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공제 내용이 바뀌므로 세심하게 확인하여 설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관련 요건은 매우 복잡하므로 상단에 장기주택 공제 요건 버튼을 눌러 공제 요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관련 설문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월세 관련 설문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설문은 무주택 1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설문입니다. 무주택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를 받으시려면 설문을 진행해 주세요. 설문을 모두 작성하였고 내용이 확인되었으면 상단이나 하단의 설문 완료 버튼을 눌러 설문을 완료합니다. 부양가족 입력 화면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본인 외의 가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력하지 않아도 인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 정보와 작년 신고되었던 부양가족 자료를 합쳐 표시됩니다. 자동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결혼, 출산, 입양 등의 이유로 가족으로 편입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공제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눌러 공제 대상자를 추가합니다. 라고 적힌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자 관리 팝업을 띄웁니다. 먼저 관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성명을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된 기간을 입력합니다. 혼인, 이혼, 별거, 취업, 출생, 사망 등의 이유로 변동하지 않은 가족은 정산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력합니다. 타인의 인적 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대상자의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 체크합니다. 체크한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체크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관계와 연소득, 나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해당 가족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라 7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여부에 체크합니다. 대상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외국인 여부에 체크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고 장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장애 정보가 입력되어야 장애인 전용 보험 공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여부를 체크합니다. 정산 연도, 당해 출산된 대상자인 경우 당해 출산 여부를 체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일을 입력합니다. 자녀의 순서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 이상인지를 입력합니다. 위탁 아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비고를 필요에 따라 입력하고 공제 대상자에 대한 증빙 자료를 파일 업로드 추가 버튼을 통해 증빙 자료 업로드 팝업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증빙 자료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정보를 수정하려면 수정하려는 대상자의 수정 아이콘을 눌러 공제 대상자 관리 팝업을 띄운 다음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대상자를 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 대상자의 삭제 아이콘을 눌러 삭제합니다. 전근무지 화면은 근로자가 연중 다른 곳에서 이직했을 경우 스스로 전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눌러 전근무지 근로소득 자료를 추가합니다라고 적힌 버튼을 눌러 전근무지 자료 관리 팝업을 띄웁니다. 근무지 항목에 근무지 사업장명을 작성하고 사업자 번호를 작성합니다. 정산 연도 안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을 작성합니다. 감면을 받는 대상자였던 경우는 감면 세액을 선택하고 감면 기간을 입력합니다. 급여를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상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인정상여, 주식 매수 금액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을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감면세액 금액을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결정소득세, 결정지방소득세, 결정농특세를 각각 항목에 입력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차례로 필요에 따라 입력합니다. 전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파일 업로드 추가 버튼을 눌러 증빙 자료 업로드 팝업을 띄운 뒤 팝업의 찾아보기 버튼으로 파일을 찾아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급여, 우리사주인출금, 직무보상발명금 등의 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급여 금액은 과세 금액만이 적혀 있으므로 비과세계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입력하셔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으므로 0 처리됩니다. 소득 확인 화면은 근로자의 월별 소득 집계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 조정 자료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화면입니다. 소득 조정 자료를 확인하려면 소득 조정 내역 버튼을 눌러 소득 조정 내역 팝업을 띄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 월간 소득 조정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만 가능하지만 연멸 정산 담당자의 경우는
이 화면에서 급여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조회되는 급여 정보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소화 자료 올리기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는 화면입니다.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근무지 정보를 먼저 입력한 다음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의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로 설정해야 문제 발생 시 담당자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별도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근무지를 포함한 근무기간이 연 12개월을 모두 채운다면 기본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전근무지 자료가 없이 중도 입사한 경우는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세한 기준은 기본 상세 월별 기준 안내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다운로드 받은 간소화 자료를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파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이후엔 화면 하단에서 업로드된 자료의 기본 내역과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자료 중 공제받으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면 선택한 이후 선택 적용 제외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적용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했던 자료는 다시 선택 적용 제외 해제 버튼을 눌러 자료를 다시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확인이 되어 이상이 없으면 반드시 소득공제 자료 전체 반영 버튼을 눌러 기초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기초 자료를 업로드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항목별 지출 명세 화면은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자료의 공제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자료가 아닌 그 밖의 자료가 있다면 해당 정산 항목에 추가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PDF 자료를 파일 업로드로 반영한 국세청 자료는 원래는 수정할 수 없으나 만약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후 수기 입력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려면 각 공제 항목의 정보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료 입력은 각 공제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보와 등록된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추가 자료의 입력 및 확인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상단의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기 실행 후 자료를 수정하였다면 다시 미리 계산하기를 실행하여야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신청서 등의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상단의 명세서 신청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고자 하는 명세서를 선택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화면은 집계된 소득, 결정세액, 차감 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금 세액 공제 금액의 산출 과정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마감 화면에서는 본인 자료 입력 및 계산, 결과 확인 등의 작업을 완료 후 입력, 결과 자료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본인 확정 입력 마감하는 화면입니다. 오류 검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눌러 재계산 및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라고 적힌 버튼을 눌러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오류 검증 실행 후 오류 내용이 존재한다면 수정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 오류 수정 팝업을 띄운 다음 오류를 수정합니다. 주소 미기재, 오류이므로 주소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오류 내용 수정 후 다시 한번 이곳을 눌러 재계산 및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라고 적힌 버튼을 눌러 오류 검증을 실행합니다. 더 이상 수정할 오류 내용이 없다면 화면 하단의 본인 확정 버튼을 눌러 입력 마감합니다. 한번 확정하고 나면 스스로 확정 취소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한 이후 마감하십시오. 본인 확정 이후 수정 건이 발생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